안녕하세요, 스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가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시애틀 슈퍼소닉스이다 보니 슈퍼소닉스가 2008년에 사라지고 난 후에 그동안 좋아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소닉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팀을 옮길 때 워낙 안 좋게 옮겨서 저는 도저히 썬더를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계속 좋아하는 선수가 없다가 약 13년 만에 드디어 좋아하는 선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켈든 존슨입니다. 켈든 존슨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쩌다 켈든 존슨의 팬이 되었는지, 그리고 켈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포텐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든 존슨은 키 196cm, 몸무게 약 100kg로 스퍼스에서 포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존슨은 1999년 10월 11일에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버지니아주에 있는 파크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농구로 유명한 오크힐 아카데미로 전학했습니다. 오크힐 고등학교는 카멜로 앤서니 포함 NBA로 진출한 선수만 30명이 넘을 정도로 농구 좀 한다 하면 가는 고등학교예요. 존슨은 고등학생 때 ESPN 포함 모든 리크루팅 점수에서 만점인 5스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도 농구로 유명한 대학교 켄터키로 진학했는데 켄터키 대학에서 보낸 1학년 시즌은 엄청 잘하진 못했습니다. 평균 13.5득점에 5.9 리바운드를 했는데 이때 같은 팀 팀원들 중에 타일러 히로, 이메뉴얼 퀴클리, PJ 워싱턴 등 NBA로 간 선수들이 많았고 팀에 잘하는 선수가 많았어요. 켈든 존슨은 2019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9픽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뽑혔습니다. 이 드래프트 픽은 원래 스퍼스 픽이 아니고 2018년에 스퍼스가 카와이 레너드를 토론토 랩터스로 보내면서 더마 드로잔과 함께 받아온 패키지에 있던 픽이에요. 켈든의 루키 시즌 시작은 안 좋았습니다. 켈든은 팀과 계약하자마자 스퍼스의 G리그 팀 어스틴 스퍼스로 내려갔고 NBA 리그가 개막한 10월에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3일에 드디어 콜업이 돼서 뛰었는데 경기를 2분 뛰고 무득점, 무리바운드, 무어시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또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1월 5일에 다시 콜업 됐는데 이때는 4분 뛰어서 2득점을 했습니다. 켈든은 루키 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었고 2월과 3월에는 몇 경기 더 나왔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했던 이유가 NBA 리그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리그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7월 30일에 리그가 재개했는데 켈든에게는 리그가 중단이 된 게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중단되었던 그 몇 달 사이에 연습을 많이 했는지 켈든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스퍼스는 버블에 뽑힐 정도가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올랜도 버블에서 정규 시즌 8경기를 더 뛸 수 있었는데 이때 8경기 중에 3번이나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켈든의 루키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 왔는데요, 이 오프 시즌에 제가 NBA 스포츠 카드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스포츠 카드 샵을 가면 거기 계신 분들하고 자연스레 스포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분들하고 NBA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켈든 존슨 카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퍼스의 켈든 존슨이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켈든 존슨이 맞고 존슨이 버블에서 갑자기 잘했기 때문에 스퍼스가 미래에 켈든 존슨 위주로 리빌딩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켈든 존슨이 스퍼스의 미래를 책임질 정도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고 제가 경기를 보면서 놓친 게 무엇이 있나 올랜도 버블 경기들을 다 돌려봤습니다. 카드에 관심이 있어 켈든 존슨이라는 선수 영상을 봤는데 이 선수의 플레이, 태도, 소셜미디어와 여태까지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서 팬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카드샵 사장님이 카드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를 모아야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이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처음 스포츠 카드로 켈든 존슨 카드를 구매를 했어요. 카드 이쁘지 않나요? 제가 켈든 존슨의 경기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건 보통은 스몰 포워드를 보지만 파워 포워드와 센터 포지션을 볼 때도 많았는데 포지션에 비해 키가 작은데도 어떻게든 수비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마음에 들었고 공격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팀원들이 켈든 존슨에 대해 말한 인터뷰들을 보면 다들 켈든 존슨은 팀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항상 열심히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2020-21 시즌에는 스퍼스 팀에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팬이 된 후로 스퍼스 모든 경기를 다 시청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 돼서 경기를 못 볼 때는 주말에 돌려서 봤는데 켈든 존슨이 2년 차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했습니다. 루키 시즌은 워낙 샘플 사이즈가 작았어서 루키 시즌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년 차에 평균 12.8득점, 6리바운드, 1.8어시스트, 0.3스틸, 0.6블락, 야투율 47.9%, 3점 33.1%, 자유투 74%를 기록했어요. 아쉬운 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득점을 2년 차에 평균 15에서 16점 정도는 해줄 거라 예상했거든요. 평균 득점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저는 켈든이 그 정도로 득점을 못한 이유가 스킬이 부족해서도 맞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켈든이 팀 위주로 플레이하는 선수라 야투를 많이 던지지 않은 것도 맞지만 이 선수는 자신감이 있는 경기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기가 눈에 확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올랜도 버블 때는 컷도 많이 하고 미드레인지도 쐈고 3점도 괜찮게 넣었었는데 시즌이 새로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컷을 안 하는 거예요. 미드레인지도 없어졌고요. 시즌이 중반 넘게 지나면서 다시 컷을 하기 시작했고 미드레인지도 가끔 쏘기 시작했습니다. 미드레인지는 아직은 터치가 부족한 모습이고 켈든은 이때 3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2년차에 3점을 33.1%를 쐈거든요. 이게 엄청 못 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경기를 보면 켈든이 거의 매번 돌파를 하다 보니 수비수가 3점을 막지 않았고 그래서 와이드 오픈일 때 쏜 3점이 엄청 많습니다. 오픈일 때 많이 쐈는데 3점이 33%만 안 되죠. 또 다른 단점은 돌파한 후 피니시였는데요. 피니시 자체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플로터를 거의 쏘지 않고 돌파만 하면 무조건 림을 달려가기 때문에 스몰볼이 아닌 루디 고베어나 조엘 엠비드 등 큰 센터들이 있는 팀 상대로는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센터가 페인트 존에 있으면 본인이 키가 상대적으로 작으니 상대 센터가 블락하기 전에 미드레인지나 플로터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드레인지는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플로토라도 장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켈든 존슨이 3년차가 되고 나서야 제가 2년차 때 기대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균 득점이 12.8점에서 17점으로 올라갔고 3점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3점 33.1%에서 39.8%로 올라갔고 3점 시도 개수도 경기당 2.6개에서 5.3개로 약 2배가 늘었습니다. 보통은 3점 시도 개수가 2배로 늘면 3점 성공률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바로 저번 시즌 2022-23 시즌에는 평균 득점이 22점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평균 득점이 루키 때 9.1점, 2년차에 11.8점, 3년차에 17점, 4년차에 22점으로 스퍼스 경기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켈든 존슨의 성장이 예전에 멈췄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아직 스타급이 아닌데 팀에서 1옵션을 맡게 되어서 득점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원래라면 데빈 바셀이 더 클 줄 알았는데 부상으로 오래 결장했어요. 존슨은 저번 시즌에 3점이 문제였습니다. 시즌 중간에 3점 슬럼프가 왔었는데 이 슬럼프가 너무 길었고 그래서 시즌 평균 32.9%를 쐈습니다. 다행히 존슨이 이제는 플로터를 꽤 많이 쏩니다. 이제 제가 켈든 존슨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스퍼스 팬들 중에 켈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플레이 스타일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돌파를 하고 림에 갈 때도 우선 점프를 하고 바디 컨택을 하고 피니시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센 편이고 바디 컨트롤도 괜찮아요. 공을 가진 상태에서는 많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공이 손에 없는 속공에서 빠른 편이고 덩크도 시원시원하게 꽂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예요. 두 번째 장점은 열심히 하는 노력파입니다. 코트 위에서도 열심히 뛰고 경기 밖에서도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코트 위에서는 미스매치가 나서 본인보다 훨씬 큰 빅맨들과 붙어도 어떻게든 수비하려고 하고 허슬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기적인 선수가 아닌 팀이 먼저인 선수입니다. 매 시즌 팀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팀이 본인에게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선수예요. 가끔은 너무 이타적이라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적인 선수보다는 낫죠. 패싱 비전이 좋은 선수가 아니고 정확도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시스트가 루키 때 0.9개, 2년차 1.8개, 3년차 2.1개, 4년차 2.9개로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존슨의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큰 단점인데 바로 수비입니다. 수비를 많이 못하는 편이고 수비 실력이 좋아지지가 않네요. 2-3년 전만 해도 앞으로 존슨의 수비 실력도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존슨의 수비가 안 좋은 게 더 눈에 띄는 게 존슨이 몸을 슬림하게 바꾸면서 빅맨보다는 빠른 가드, 포워드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뚫리는 장면이 화면에 많이 잡힙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꼭 수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켈든 존슨의 포텐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존슨의 최고 포텐셜은 올스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올스타는 정말 대박을 쳤을 때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성장을 하더라도 올스타까지는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주전 멤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켈든 존슨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켈든 존슨에 대한 관심이 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ack to the basics, been a lot of things, but I never been basic. Run around bases, came from the basement, never been shameless. So I got stay in the streets, get dangerous, so I might bang it.